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푸틴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20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푸틴의 그 선거를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원천적인 부정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선거 기간과 맞물려 가지고 이 스파이 암살 사건에 푸틴이 직접 연관이 되었다 이래 가지고 영국 정부는 20여 명의 소련,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러시아가 보복 추방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서방 세계가 아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또 꼭 냉전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비판하지 않고 푸틴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 당선 축하 전화를 걸었다. 해가지고 이 말이 많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행동과 비교하면은 아주 이상합니다. 더구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했다 하는 것이 그것은 사실로 거의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트럼프의 측근들이 관여된 것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소련 정보기관이 러시아 정보기관이 이 러시아를 방문한 트럼프의 사생활을 다 추적해가지고 여자 관계 등 증거를 잡고 있다. 사진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오랫동안 트럼프를 추적을 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약점을 잡았다. 이 약점을 가지고 지금 즐기고 있다. 푸틴은 즐기고 있다. 그런데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트럼프가 푸틴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럼 트럼프는 왜 푸틴의 러시아를 두려워하느냐 하는 이런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 사설이 Why is Mr. Trump afraid of Russia? 왜 트럼프 씨는 러시아를 두려워하느냐? 이게 부재 설명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인데 왜 푸틴에 대해서는 비판할 게 그렇게 없다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이 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CIA 부장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브레난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러시아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사람들은 트럼프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오래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언가 폭로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에 대해서 무언가 폭로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CIA 부장이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간단 요약하게 이야기하면 푸틴은 트럼프의 사생활과 관련된 약점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푸틴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푸틴의 이 명백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전화를 걸어가지고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런 요지. 지금 트럼프 측근들은 잇따라 계속 유죄 혐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또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가 과거 냉전 시절과 같은 적대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적대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계기가 된 것이 2014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리미아 반도를 빼앗아간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대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 군이 사실상 개입을 해가지고 그 반군한테 무기도 대주고 해가지고 거기서 반란을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교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이 좋은 나라를 완전히 흔들어 버려가지고 내전지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건 물론이고 그 상공을 통과하던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소련 지원의 반군이 미사일로 격추시켜가지고 290 몇 명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지금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암살을 국내에서는 하고 또 바깥으로 달아난 반 푸틴 인사를 잡아가가지고 추적해가지고 독가스로 신경가스로 독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죠. 푸틴은 시리아에 또 개입을 했습니다. 시리아하고 러시아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있죠. 어떤 점이냐. 아사드 정권이 친러시아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드를 지원하는 게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시리아 이 축이 무너지면은 중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된다. 이래가지고 주로 공군력을 보내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아사드를 편들면서 이 반군이 살고 있는 이 민간지대를 무차별 폭격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폭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드가 독가스를 써가지고 천 몇 명을 죽였을 때도 이건 오바마 정부 시절입니다만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아사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복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것도 푸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은 가는 곳마다 지금 지구촌에 말썽꾸러기 역할을 하고 분쟁 유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트럼프는 푸틴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순해지느냐? 이것은 약점이 잡혔기 때문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에 약점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막 크게 틀린 일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마 다음 2020년 선거에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공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개념을 남북한에 집어넣으면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공작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공작이 199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 이회창 후보 두 사람이 대결 구도였는데 그때 북한 정권이 여러 각도의 공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한 주요 인사들한테 북한 요인, 김병식 등등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는 김병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조총련 부의장을 하던 사람인데 김대중 씨 앞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남한에서 공개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1971년 무렵에 도쿄를 방문한 김대중 씨한테 20만 달러를 주었다는 내용까지 적은 편지를 거의 공개적으로 보냈어요.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여튼 이 편지를 당시에 안기부가 공개하고 수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썽이 되니까 나중에 김대중 씨가 접근을 해가지고 당시에 안기부장 권영애 씨를 이른바 북풍 사건으로 구속해가지고 수감시키고 하는 이런 일도 이제 후속적으로 벌어집니다만은
이 공작이 뭐냐 하는 게 지금도 해석에 따라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씨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북한은 우리가 당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북 정책을 펴야 한다는 하나의 공갈용이었다, 협박용이었다는 해석도 있고, 오히려 북한은 김대중 씨가 집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햇볕 정책이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양동작전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한국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오히려 안기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안기부와 야당을 대결 구도로 만드는 그런 고차원의 공작이었다 등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선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정보 공작 차원에서. 이것과 푸틴의 미국 대선 개입이 아주 유사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적의 약점이 잡히는 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이것은 외교에도 영향을 주고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만약 언론에 의해서 공개되었다면은 회담도 아마 불발되었을 것이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탄핵되어서 하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김정일이가 돈을 받고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약점을 잡았던 것이죠. 김정일은 김정일에 대해서 공개할 사람도 없죠. 외부에서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김정일이 손해볼 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바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김정일의 위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공개되면 김대중 대통령은 치명적인 정치적 상처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실이 공개된 건 언제 공개됐느냐? 월간조선의 폭로 기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2002년 임기가 끝날 때 비로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일은 돈을 받고 김대중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이것을 남북 관계에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트럼프가 유달리, 그 사나운 트럼프가 유달리 푸틴 앞에서는 공손하다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은, 국내 정치에 적국의 또는 적의 공작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위험한. 북한 정권은 공작의 명수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겨냥한 공작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미얀마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한 아웅산 테러, 그것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공작입니다. 이 경우에 테러 공작이죠. 그리고 김영삼 전 당시 대통령이 1993년 취임 연설을 할 때 어떤 동맹보다, 어떤 이념보다 민족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하는 발언, 이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적화 통일의 핵심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발언을 이 취임사에 끼워 넣는 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공작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자세한 취재가 필요합니다만, 그 연설을 듣고 김일성이가 평양에서 그 연설을 듣고 그렇게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됐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요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국정원이 앞장서 가지고 한국 정치판에 북한 정권의 공작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데, 문제는 국정원장이 지금 그 일은 하지 않고 특사 역할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김정은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람이 김정은 말을 받아서 전하는 일종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놓고 왜 푸틴이 트럼프에 대해서 약점을 잡은 게 트럼프로 하여금 푸틴한테 고분고분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이런 끔찍한 사태에 관해서 그걸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의 상황과 이렇게 대비시켜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